조국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 재개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나가겠다 이런 뜻도 밝혔고요.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라는 뜻을 피격했는데 대선까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조국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네, 조국 그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마 조국을 차기 대권 주자로 네, 좀 키우고 가능하다면 네.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조국 대표가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네. 받아들이느냐 하는 예. 게 이제 남았죠. 예,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에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무도한 검찰 독재를 할 때에는 네,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만 해도 국민들한테 상당한 그럼요. 지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석을 얻은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민주당이 그 수박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잘 못하고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아주 전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지지를 많이 받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옛날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만 해도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비전 같은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뭐 기본사회라든가 예. 조국 혁신당이 과연 민주당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뭐 정책 같은 걸 제시할 수 있느냐, 즉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네. 확립할 수 있느냐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에는 이미 민주당이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네네네. 국힘당은 망해가는 중이고 예. 이 진보 쪽에는 진보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보당이나 뭐 사회민주당, 맞습니다. 왜 기본소득당 같은. 예. 근데 조국 혁신당이 좀 위치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똑같은 중도 보수 정당인지 아니면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인지 이게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게 조국당이다 이런 이미지 말고는 그렇죠. 특히 뭐 지향하는 바가 있나? 또 조국은 또 뭘 지향하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 앞에 제시돼야 되고 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음. 근데 국민들이 앞으로는 야 윤석열하고 잘 싸운다 그래서 찍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과연 저 정당을 키울 이유가 있느냐. 또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어떤 한국의 미래 비전 이런데 우리가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득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따라서 조국 혁신당은 더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뭐 필요하다면 민주당하고 뭐 이제 다시 중도 보수로서 합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가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해서 민주당하고 합당이나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상황까지 가면은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도 많이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는 말이죠. 예. 지금 띄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소용없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직후에 네. 다 누구나 네. 이낙연이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때 저 40% 지지율 나오기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뭐 이낙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개혁에 실패하면서 네. 이낙연도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에 날라갔어요. 조기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개혁을 잘 추진한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임기 퇴임 때에도 네. 한 60, 70%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한다. 네.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이 누구를 그다음 대선 주자로 선택할까? 그럼 이재명과 닮은 사람을 택하겠죠.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이어받아서 네. 완성할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효능감 있는 정치를 그렇죠. 펼치는 사람. 네. 따라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내세운다든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인물을 내세운다든가 예. 하는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게 달려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개혁에 실패해서 네. 또 임기 말에 막 욕 바가지를 먹고 있다. 네.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를 잘 까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개혁에 성공할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지금 대선 주자를 뭐 띄우고 키우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선 주자가 만약에 뜬다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 제시 능력이라든가 네. 정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에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조국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에 의존하는 이런 정치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는 한계가 있죠. 예. 명확하죠. 지금 뭐 보니까 나오시자마자 된장찌개 뭐 사진 올리고 그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면을 기대했다. 내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메시아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예? 예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도 그 감옥 1년 수감되고 나서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난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저도 그 홍성교도소 나올 때 그 앞에까지 갔는데 동상 걸릴 뻔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예.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나오자마자 뭐 태권 주자 선언하듯이 발언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상심이 깊은 이때 내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나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콘서트를 하겠다 또 책도 냈어요. 대한민국 진화론인가? 뭐 한 10,000권도 안 팔린 것 같아요. 좀 착각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분을 많이 깎아먹은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조국 전 대표 역시 지금 셀럽 정치에 너무 경도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잠깐 비교를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 위주의 정치란 쪽은 전혀 아니죠. 심지어는 정치인 믿지 말라고 나를 포함해서 그렇죠. 예. 일을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막 비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맞아. 그 한마디로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막 치고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꾸준히 상승하는 아주 견고하게. 견고하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인기나 이런 어떤 여론몰이 같은 걸로 인기를 끄는 정치인은 한 방에 확 뜨기도 하지만 한 방에 확 꺼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낙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네. 이낙엽이 뭐 어처구니 없는 내란 운운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서 메시지를 냈는데 아니 그 어처구니 없는 내란이 옳다고 얘기한 김문수를 지지하나? 아이고 정말 정신 나간 인간. 이런 인간은 심리 분석을 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왜 조국 사면 찬성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윤석열이가 얼마나 약오르겠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윤석열이한테 네가 했던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국 가문 멸문지화는 잘못됐다라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면 하신다면 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 어쨌든 또 지금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지지세를 이용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권을 윤석열이한테 넘겨준 분이기 때문에 그분 덕을 볼 여지가 없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떠십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 했으니까 네. 그 소원을 들어준 잊혀지고 싶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잊혀지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네, 그것도 있고 또 잊혀지지 못하도록 네, 계속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을 긋고 좀 물러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한국 정치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었어도 개입하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죠. 뭐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정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한테 이제 거기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에서 책임이 없을 수 그 없기 책임을 때문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말로는 뭐 책임을 느낀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네. 뭐 전혀
그런 사람의 행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조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민주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정권을 넘겨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저평가받는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하면은 뭐 네. 정권을 넘겨준 것도 그렇고 네. 남북 관계를 네, 지금과 같은 엉망진창으로 최악으로 만든 것도 예. 문재인 정권 쪽에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책임이 그럼요. 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책임을 지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계시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전 하고 싶습니다.